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저도 목소리가 조금 변했는데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그래서 소비 부양은 도대체 언제 한대요? 입니다. (11월 4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보이는 차이나에서도 미국 대선과 만만치 않게 중국 증시에 중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이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그래도 정리를 간단히 해봐야겠죠. 10조 위안을 배정하겠다. 어디에?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재정을 10조 위안을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부터 연간 8천억 위안씩 5년간 총 4조 위안 규모를 지방정부 특별제로 할당을 해서 중국 내에 숨겨져 있는 부실 채권과 바꿔줄게. 새로운 채권과 바꿔줄게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한도를 6조 위안을 증액을 하겠다. 그래서 3년에 나눠서 이제 이 돈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자, 우선은 지방정부 부채 구조는 일반채와 특별채로 나눠져 있는데 그 두 번째 내용이 여기서 이제 6조 위안이 요게 이렇게 추가적으로 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여기 이만큼 더 줬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조금 한숨 돌릴 수 있기는 했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거에 전부인가? 라는 거죠. 시장이 원했던 10조 위안은 맞긴 맞는데 그 숫자는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이 약간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측면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0조 위안 규모를 시장에 한 번에 다 쏟아붓겠다라는 게 아니라 할부로 나눠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그 10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은 부양보다는 지금 현재 중국의 리스크의 방어를 위해서 그쪽에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얘기한 측면이 조금 시장에서는 좀 의아하면서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게 안 나왔다. 라는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실망감이 조금 더 컸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나온 내용은 재정 적자의 공간을 더 늘리겠다, 특별채권 발행 늘리겠다, 초장기 특별국채 계속 발행하겠다, 그래서 핵심 분야에 쓰겠다, 국가가 하려고 하는 핵심 분야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고요. 이구 한신 정책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 관련된 부양 정책은 딱 요게 전부였다라는 거고요. 과학기술 혁신도 빠질 수는 없으니까 과학기술 혁신과 민생 등의 주요 분야에 쓰겠다. 정도의 얘기가 그냥 큰 골자였고 사실 추가적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큰 부양책의 규모라든지 내용은 조금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약간은 아쉬운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비 부양책은 사실 언제 나올 것인가? 12월에 회의에서 내년 양회에 결정될 것들에 대한 굵직한 내용들이 좀 선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래도 좀 소비 부양책이 지금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겠냐. 또 이제 시장의 관심은 12월 경제공작회의로 넘어간다라는 점은 좀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 지표가 그래도 10월부터 제조업 PMI라든지 서비스업 PMI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속도라든지 강도가 아직은 엄청나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줄 만한 수준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치를 많이 좀 낮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조금과 지원이 돈이 들어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업종으로 다시 한번 압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최근에 나왔던 중국의 소비 부양 관련해서 조금 인상 깊었던 내용은 내년에 주요 연휴, 춘절이나 노동절, 긴 장기 연휴에 1일씩 추가하겠다 해서 총 2일을 더 연휴로 집어넣겠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들으면서 저는 이거 한국 도입도 빨리 시급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연휴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그 기간 동안 돈을 써라 라는 쪽으로도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저는 봤을 때 그렇게 기대할 만한 그리고 소비 진작 정책이 엄청 중요한 정도는 아니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주요 연휴별 중국인들의 일간 평균 소비 금액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110에서 130위안대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200~300위안으로 확 튀어오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소비 진작 정책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시장 경제에
그리고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중립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차트는 기존에 있는 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샀을 때 이구환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구환신 보조금의 신청 추이가 올해 6월부터 최근 11월 7일까지 45배 정도 지금 늘어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요때 딱 그 이구환신 정책이 요 7월 말쯤 나왔는데 그때부터도 굉장히 급격하게 전기차로 바꾸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추이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중국 내에서는 전기차 이구환신 정책이 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광군절에서도 가전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보조금이 직접적으로 투입됐었기 때문에 광군제에서도 어쨌든 가전이 제일 잘 팔렸다더라라는 뭐 결과물들을 봤을 때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가전이나 전기차 쪽 그리고 이 중에서도 대장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압박 측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보다 아까 과학기술 관련된 데도 재정을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해서 반도체나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중국의 국산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몰아가시는 게 한 꼭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전히 지금 제 뷰가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하면서 오늘의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